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원하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하던이 아니고 제가 계속 부르짖던, 제가 외치던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1월 10일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이번 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바뀌자마자 내놓은 정책 치고는 굉장히 종류가 많긴 한데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 크게 없지만 일단 각 모든 분야의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PF 문제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는 스탠스인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거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이대로는 2, 3년 뒤 집값 급등.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2027년에 아실에 보면은 여기 입주 물량, 여기서 보면은 입주 물량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들 여기 쭉 정리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이거 지금 서울이거든요. 서울이죠. 2025년까지는 이렇게 이게 2025년이죠. 꽤 있죠. 만 세대짜리 올림픽 파크레온요 둔촌주공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쭉 있습니다. 있는데 2026년에는 요게 다야. 2027년인 요게 다야. 이게 보통 그래도 3, 4년 정도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이 한 작년 재작년쯤 시작한 애들이 이제 요때 지어지는 거고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으면은 지금 시작해도 한 2028년도 힘들어요. 2028년도 힘듭니다. 2027, 8년도 힘들어요. 이제 막 짓기 시작해도. 근데 아무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서구의 방화 6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아파트와 빌라 등 노후주택 지역에 577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현장은 건설 자재나 차량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땅 비어 있고 공사 안 한다는 얘기죠. 1년 6개월 전에 이미 2주를 마쳤고 그냥 이제 완전 폐허처럼 돼 있겠죠. 작년 4월에는 철거까지 완료됐지만 여전히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까지 완료됐으면 폐허까지는 아니겠네. 그냥 빈 땅이겠네요. 그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급등한 공사비 때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공사비. 공사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고. 조합은 2020년 시공사와 3.3m 제곱 1평당 471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금리와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금리랑 건자재,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과 시공사는 진통 끝에 작년 10월 3.3m 제곱당 727만원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으나 이번에 3년 새 55%나 상승한 공사비에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자, 공사비가 470만원에서 727만원으로 지금 55%가 올랐대요. 55%가. 근데 이것도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싸지면은 조합원이 반발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도심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줄줄이 막히고 있다. 이건 당연하죠.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예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 지난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줄였다. 재초안도 풀어야 돼요. 재초안. 그러나 이번에 공사 비용이 크게 올라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 맞아. 맞아.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며 착공을 미루고 신규 수주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착공이 그나마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계획은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자,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건설사가 왜 이래? 자, 건설사가 헌집 줄게 새집 줄다고 하는 거죠. 아파트 뭐 한 200개를 사들여
사드립니다. 얼마에? 하나에 뭐 5억씩 사드려. 그럼 1000억 들었죠. 그러면 팔 때 200채가 아니고 이걸 300채로 늘려. 그래가지고 6억에 팔아. 그러면 1800억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6억은 너무 심했나? 한 8억? 8억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2400억 되고 하는 거죠. 300가구로 넘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남기는 건데 지금 집값도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면은 이게 집값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은 떨어졌어. 판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건자재비, 뭐 PF 이자 이런 거는 엄청 올랐어. 그러면은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으면은 건설사에서 집을 왜 지어? 안 짓죠? 자,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연은 해당 입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에 2,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건설에 2, 3년 정도 건설에만 2, 3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뭐 중간에 이제 조합이랑 싸우고 하면은 2, 3년 아니고 그래도 5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야. 2, 3년은 빠르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이 기간 도심 주택 공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면 몇 년 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착공 실적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024년에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2024년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지. 이게 이 부족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면 한 2026년부터 이 부족 사태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 2026년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금 2024년부터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금리 인하라는 거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스탠스를 계속 미국 연준에서 취하고 있죠. 근데 2024년에 뭐 금리 인하를 조금 찔끔 할 수는 있어. 찔끔. 근데 찔끔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이 저기 고금리 시대를 한 3년 5년은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벌써 한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고금리 시대라고 봐야 돼. 이게 2026년이랑 맞춰져 가지고 저는 이제 금리도 2026년 정도에는 좀 지금보다는 많이 하향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제 저기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리는 중력과 같은 거라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곳에 돈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돈이 쏠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금리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또 쏠린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거고 그러면 미국에 잠겼던 돈들이 전 세계로 풀려. 그럼 유동성이 풀린다고. 근데 2026년에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이런 공급이 없어. 그러면은 유동성과 공급, 아파트 공급이 없다. 이러면은 이건 무조건 폭등입니다. 무조건. 이때까지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파트 얘기인데 아파트가 폭등하면은 빌라 오피스텔도 같이 당연히 폭등하는 거고 주택이라는 거 자체가 폭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무조건 핵심 지역이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핵심 지역.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자. 자, 공사비 급등에 사업장 곳곳서 파열음. 자, 공사비가 급등하자 공사비 상승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78가구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작년 4분기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삽을 못 두고 있어. 삽을. 분양 일정 공사비 문제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도 지금 중단하는 판이야. 공사비가 너무 올라갔잖아. 지금 건자재비, PF, 공사비가 뭐 크게 뭐가 있어?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죠? 건설 노동자들 인건비가 있을 거고, 건자재 비용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자,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이자 있을 거고, 그죠?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요새 어, 아, 저기 뭐야 현대산업개발 이런 데서 이제 그 인명사고 나면서 그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그 감시하는 거 아무튼 그 법 생기면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인가 그거 생기면서 인건비 더 올라갔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 그리고 건자재 비용 거의 3, 40%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석유값 오르면서 이제 건자재 비용 상상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 이자 PIP는 어떻게 돼? 이것도 지금 올라갔죠. 3, 4년에 비해 가지고 3, 4년에는 PF 이자 같은 게 6, 7%였거든요. 6, 7%였어. 근데 요새는 10%가 넘어가요. 10%가 넘어가 12%까지 거의 2배가 넘어 올라갔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3, 40% 오르고 인건비 3, 40% 건자재 3, 40% 올랐는데 이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거 건설 못 합니다. 이거 건설 못 해요. 자, 서울 송파구 잠실 진중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거 읽었지? 지난달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를 3.3메가제곱당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35%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조합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그죠? 조합원들도 이렇게 비싸게 하면은 이게 지금 요새 심리도 안 좋고 2000 뭐 이렇게 2025년 6년에 분양이 잘 돼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비싸게 팔릴지 싸게 팔릴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때 조합원들도 봐봐요. 조합원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본인들이 분양가를 20억에 입주 저기 뭐야 20억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마피가 나가지고 막 세일 분양해가지고 막 21, 2억에 분양을 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 재건축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거의 없는 거잖아.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1억이 싫다는 거지. 1억이 싫다는 거지. 우리가 20억에 받았으면은 일반 분양가는 그래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분양가에 자꾸 우리가 사는 가격이 이게 일반 분양가에 붙어버리면은 이분들은 싫겠지.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956가구 재건축 조합은 작년 11월 높은 공사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대. 이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시공사는 3.3m 지갑당 65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약 5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시공사가 계약 취소에 반발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건축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그죠? 공사 중단 여기 써 있는 사진 또 잘 가져왔네 또. 그죠? 공사 중단. 보이죠? 공사 중단. 자, 2,451가구 규모 대형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지난 2일부터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를 3.3m제곱당 431만원에서 517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고 내분이 이어지면서 일반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작년 아파트 착공 반토막, 집값 불안,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에 이건 맞죠. 이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왜 붕괴됐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고금리가 기름을 부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고금리 제가 얘기했던 거 요거 공급망 인력 공급망인가? 인력 공급망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럼 맞다.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이 아닌 붕괴가 인력 공급망 붕괴라 그러면 맞아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인건비, 건자재비, 그리고 PF 요거 3개입니다. 요거 3개. 여기 딱 나오죠. 아무튼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메가제곱당 673만 원으로 2년 전 528만 원에 비해 27.3%가 뛰었다. 엄청나게 뛴 거예요. 전국 재개발 재건축 평균 공사비도 같은 기간 3.3m제곱당 480만 3천 원에서 660만 5천 원으로 26% 상승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자, 공사비 때문에 도심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 착공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 작년 1월에서 11월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 3,585가구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년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면 2023년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얘기하는 거고 전년은 2022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은 작년 1월에서 11월 아파트 착공 실적이 15,520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64%나 감소했다.
박합수 경북대 주임 겸임 고수는 주택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2, 3년 뒤엔 공급 물량 부족에 따라 집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뉴스들 보면은 헛소리하는 뉴스들 많은데 이 뉴스는 그냥 팩트만 적었죠. 팩트만. 그냥 숫자 가져와서 뭐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2, 3년 뒤에는 아파트 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 얘기인 거죠. 아주 잘 쓰셨네요, 기사를. 팩트만 딱 숫자만 가져와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집값 2024년 죄송해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자, 이때 2024년 어떻게 될지 5년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냥 우리는 이 밑에 하반기 가격에서 사 놓으면 모아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이렇게 오르든 뭐 이렇게 오르든 오를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이렇게 오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언제나 한 요쯤에서 사서 대충 요쯤에서 팔면 되는 거야. 요쯤에서 사서 요쯤에서 팔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쯤에서 샀다고 해도 결국 한참 지나면 올라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핵심 지역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나씩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